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정서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장대 양봉룩을 입고 온 정서원 아나운서 가지고 온 리포트 세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도 모두 시장에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볼까요? 네, 제 옷의 흐름과 함께하고 네. 있는 첫 번째 리포트는 바로 로보티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의견 나왔는데 투자 네. 의견은 따로 없지만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처럼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로보티즈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4.73% 오른 24,3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로봇 이름이 집게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집게미 보기 전에 이 로봇 하면은 아직은 먼 미래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로봇 준비했습니다. 사진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 보면 무엇이든 다이소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혼자 셀프 네. 기계가 가능한 로봇입니다. 이것도 로봇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마트나 다이소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네.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LA인데요. 배달. LA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렇게 음식 배달도 로봇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로봇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로보티즈의 발전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화된 실내 자율 로봇이죠. 이 집게미로 실적과 매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공장과 물류 창고에서 주로 이용을 하다가 서비스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근래 들어 중국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정된 위치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기능 위주로 돌아가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동사의 로보티즈는 달랐습니다. 사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집게미는 로봇 팔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부릴 수 있다는 점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엘리베이터 버튼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 통신 이동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사진 또 보겠습니다. 관련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면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광고, 결제 쪽, 아까 봤던 마트 쪽에서 있는 로봇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출적, 그러니까 리조트와 오피스에서 관련된 이런 엘리베이터 로봇으로 이 발전 가능성을 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수익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도 만들 수 있고 매출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이제 기계 관련해서 이제 공장에서만 주로 생산해서 사용을 했다면 리조트나 또 일반 오피스에서도 관련해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스텝은 뭐가 있을지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이어서 볼까요? 집게미 봤으니까 이제 일개미 봐야죠. 네. 바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개미 준비도 성장성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 미국 물류업체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LG와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 공개한 로봇 클로이입니다. 이 클로이는 식당 서빙, 건물 소독, 살균 업무라든지 정원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는 한국형 잔디깎기 로봇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도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전망했습니다. 네, 2019년에는 310 정도의 그 시장 규모를 보였다면 무려 1220, 거의 4배에 달하는 시장 규모 확대성을 제시를 했고요. 로보티즈의 발전 가능성, 이렇게 시장도 도와주니 무궁무진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로보티즈,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다, 로봇 관련한 박람회를 한다, 이런 뉴스와 함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곤 했는데요. 이제는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의 주가의 움직임, 지금 24,3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플랫하죠. 주가를 조금 지금 차트를
응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나 작년 말에 있어서의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제는 실적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초입 구간에 놓인 로봇산업 그리고 로보티즈의 움직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업 검색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MI텍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사이언티픽 인수 의미에 대한 보고서고요. 케이프증권에서 허선재 연구원 보고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없지만 관련된 긍정적 의견들을 역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MI텍도 오늘장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입니다. 현재 주가 볼까요? 현재 주가 움직임 여전히 6% 넘는 강세 보이면서 12,5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MI텍 같은 경우에는 인수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인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MI텍 회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식도, 대장 등 장기가 이렇게 협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내에 삽입하는 이 비혈관용 스텐트 관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1번 사진으로 한번 함께 볼까요? 네, 1번 사진인데 SL은 저희가 어제 했던 종목이죠. 어제 했던 종목인데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혼동스러웠나 봐요. 네, 그럼 그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체내에 삽입을 하게 되면 수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스텐트 관련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글로벌에서는 5위를 확보한 시장의 주력 업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함께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보면은 매출 비중을 보면 스텐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 높은 값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MI텍이 70조 원 시가총액을 기록한 글로벌 탑10 보스턴 사이언티픽 자회사로 편입을 한 건데요. 이 말은 글로벌 최대 시장의 북미 유럽 침투 본격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주요 제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식도용 스텐트입니다. 이 식도가 좀 이렇게 크진 않겠죠? 그렇죠. 확대시켜 놓은 거죠? 네. 네. 수술 전에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고요. 삽입하는 거죠. 12지장용, 그리고 담도용, 기관지용으로 수술에 관련된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인 겁니다. 네. 이런 의료기기 업체가 글로벌 탑10에 든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건 정말 이 시장의 점유율을 더 높이겠다. 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클 수 있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I텍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진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럼 실적도 굉장히 많이 뛰겠네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편입하기 전에 이미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인 건데요.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텐트 등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증가와 또 혈당기 판매로 적자 사업을 축소시키며 이렇게 인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인수 효과까지 본다면 경제 효과, 판관비 감소까지 더해져서 연간 OPM 40% 이상을 충분히 달성해서 사상 최초로 무려 연간 1,000억 원대 매출액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미 인수를 하지 않았어도 기업의 내용들 실적이 좋았는데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3일째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12,550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앞으로의 하반기니까 하반기 움직임은 지금 주가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을 것을 좀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뚜껑 함께 열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는 TCC 스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증권의 박진영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수요 급증,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는 구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을 제시했고 어떤 요인으로 가속화 구간을 진입했는지 포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TCC 스틸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66% 오르고 있고요. 현재 주가 13,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에도 사실 실적 성장이 나왔고요. 그 기세 2분기에도 이어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고요. 이 실적 가속화 구간 진입이 가능했던 요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이 영업 고정 비용 효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원래 잘했는데 이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맞아요. 했었네요.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증설 효과로 인해서 뭐 여기를 좀 상쇄했다는 거죠. 더 잘했다는 거죠. 네. 보여주세요. 네, 추이 전망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역시나 네. 그래프에서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출액 추이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요. 이 영업 추이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요인, 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일단 실제 언론에 따르면 S사는 독일 B사의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로 이미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났고 또 리비아는 아마존의 납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자동차, 전기차가 계속해서 수요를 원하는 글로벌적 움직임도 확인이 된 거고요. 또 국내 L사의 원통형 투자 확대 등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그 증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전망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동사는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 판매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사업에서 이미 안전한 매출이 나와 신사업 확장도 문제 없고 또 더군다나 이 부담도 적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선 아나운서가 얘기한 뭐 S사는 삼성 SDI고 L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다 들켰네요. 왜 그렇게 쓰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네. TCC 스틸은 그럼 관련한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데 개선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그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뭐 실적 개선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과속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 과속이 실적의 과속도 있지만 그쵸. 주가에서도 좀 과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봤었던 개선 속도 빨라서 과속할지도 몰라요. B사는 또 어딜까요? BMW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B사의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력입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이 TCC 스틸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종목의 주가 차트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지금 최근의 움직임부터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TCC 스틸이 되게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맞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단기적인 좀 박스권 상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3,50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주봉 차트 한번 눌러주세요. 주봉 차트 누르면 이 종목 내가 왜 안 샀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러네요. 바로 가지실 겁니다. 2020년 초반에 이 종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원대였어요. 저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5,000원 선까지 3위 15로 되려면은 3, 55, 5배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배터리가 지금 사실 막 시작 단계고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일단 목표 주가가 22,000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을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까지 마지막 종목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정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